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립 K. 딕 선생의 또 다른 소설인 파머 알드리치의 세 가지 성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걸작이었습니다. 파머 알드리치라고 하는 한 명의 사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내는 이 소설의 세계관에서 뭐 속된 얘기로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레오라고 하는 유통업계의 대부가 아니면 거물급 사업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92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92년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화성 개척민 사업을 하는 지점까지도 나죠. 자, 화성 개척민들은 캔 CAN 그리고 하이픈 D 캔 D라고 하는 약간의 각성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 각성제를 통해서 인형의 집을 놓고 이 각성제를 이제 복용을 하게 된다면은 어, 조금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성제를 화성 개척민들 사이에서 복용하는 이유는 화성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굴을 파고 화성에 있는 그런 토양을 조사하고 이 과정이 너무 야격스럽고 고역스럽기 때문에 캔디를 복용을 하고 조금 집단적인 각성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승천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승천, 하늘로 붕 뜬다. 뭐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원형으로 붕 뜬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캔디 자체가 대단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마치 이제 코카콜라나 뭐 이런 음료수처럼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관련을 해서 유통을 하는 사람이 이제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다른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추, 추, 그 아추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추 하이픈 요 하이픈 제트 추지라고 하는 추제트라고 하는 또 다른 각성제가 나옵니다. 자, 이 각성제도 속된 얘기로 코카콜라처럼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처럼 코카콜라가 있다면은 펩시처럼 조금 더 유통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머 알드리치가 이 추지를 레오에게 한번 이거 해봐라 네가 복용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파머 알드리치가요. 자, 여기서 어 레오가 한번 그거를 복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셔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캔디가 30분 정도만 하고 나서 다시 현실 세계로 오고 자기가 캔디에서 겪었던 것이 가짜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라이트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추제트는 씹는 순간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가상 세계에 몰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캔디의 수백 배 버전인 거예요. 캔디가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치 스크린에 있고 내가 바깥에서 스크린 바깥에서 영화를 보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영화가 생동하다라고 하더라도 스크린 위에서 명멸하는 빛의 그림자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영화와 나 사이에 물리적인 차이가 있기에. 그런데 추지는 그냥 속된 얘기로 앉아 있는 나를 그냥 스크린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압도적인 각성제인 거예요. 파머 알드리치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레오가 파머한테 완전히 이제 조금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가상 게임 안에서. 파머 알드리치가 만들어 놓은 가상에서 작은 소녀가 되기도 하고 예쁜 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서서 인형의 집을 놔두고
캔디를 씹은 다음에 바보처럼 그렇게 놀았다면은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캔디를 씹었을 때 천승제, 승천제, 붕 뜨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자기들은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제 모형에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장난질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20분에서 30분에서 끝나고 그 화성의 그 척박한 현장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현실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추지는 씹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가상세계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파머 알드리치가 만들어 놓은 그 슈퍼 가상세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슈퍼 가상세계에 그냥 놀이공산에 자기 자신이 있나 없나 조차도 생각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파머 알드리치가 너 어때 레오? 이거 해보니까 레오가 이건 장사가 되는 거야. 추지 정도의 이거를 그냥 코카콜라처럼 보급을 한다면 캔디 정도만 보급을 하더라도 캔디 그냥 저거 할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 시장에서. 이래서 사실은 조금 받아들여요. 이 바보가. 레오가. 파머 알드리치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파머 알드리치의 추제트를 유통하기 시작을 해요. 자, 제가 어, 이 캔디 추지 각성제라고 하고 코카콜라라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게 뭐를 이제 의미하는지 굉장히 아실 거예요. 이거 위험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걸작이고 왜 빌립 K. 디카는지 유빅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여실히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급이 돼. 그런데 사실은 파머 알드리치가 여기서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완전히 퍼트린 다음에 공급을 줄여.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코카콜라를 마시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카콜라를 너무나 쉽게 마시다가 그런데 우리는 코카콜라가 없다라고 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펩시 먹으면 되고 뭐 스프라이트 먹으면 되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음료수, 탄산 음료수. 근데 코카콜라에 마치 승천제의 느낌을 주는 코카콜라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가 싸게 팔다가 전 세계에 퍼졌어. 그러다 갑자기 코카콜라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카콜라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든 아니면은 코카콜라 자체에 그 만드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겠죠. 플러스 내가 그 코카콜라를 너무나 즐겨 마시고 마치 승천제, 천국과 내세를 직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다손 치면은 어때? 이제부터는 현실 인식 자체가 그 추제트의 저거가 된 상태예요. 중독이 되고 잠식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추제트의 그 핵심 원리는 파머 알드리치의 의식입니다. 파머 알드리치는 이 추제트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에서 어떤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접촉 끝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파머 알드리치 자신이 그 외계의 존재의 정신적인 차원의 힘을 흡입을 한 거예요. 거의 물화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추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머 알드리치의 의식으로 통할 수 있는 매개체적인 약물은 아니고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각성제 그리고 물질적인 역할을 하는 유빅 같은 물질이 된 거예요. 점점 더 레오가 점점 더 이 소설의 세 가지 성은이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성은은 풍선 같은 머리. 세 가지 성은은 뭐냐면 의수, 팔에다가 끼는 의수, 그리고 틀니, 가짜 치아, 그리고 인공 안구예요. 이게 세 가지 성은이에요. 이 세 가지 성은이 뭐냐면은
내가 잠식되면 잠식될수록 이러한 세 가지 성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추제트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파머 알드리치가 만들어 놓은 정신적인 가상인지, 내가 지금 이거를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그 구분도 없어요. 이 전체 세계가 가상 시뮬라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설 내에서. 왜? 이게 이미 코카콜라처럼 유통이 됐거든. 이렇기 때문에 이 코카콜라처럼 유통이 된 이 추제트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의식 자체에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레오나 그거를 복용한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게 인공 의수가 왜 이렇게 생겨나지? 왜 내 입술에서 딱딱딱딱 거리면서 가짜 치아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인공 안구가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잠식이 된 상태라는 증거로서, 성흔으로서 지금 이 가상 세계에서 유물론적인 증거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파머 알드리치의 의식이 모모 개별자의 의식을 잠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오싹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입장에서는 파머 알드리치가 만들어 놓은 의식 속에 그게 됐다라는 거지. 잠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금 오싹했습니다. 오싹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쉽게 중독이 되고, 너무나 쉽게 중독이 돼서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처하는 것을, 필립 K 딕이 굉장히 이게 날카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섬찟하게 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빅 같은 작품이나 죽음의 미로에서는 일종의 구원이 있을 텐데, 여기서 파머 알드리치가 이 소설에서, 이 소설 전반에서 뿜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어떤 상황들은 전혀 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슈퍼 자본주의와 결합이 돼서 이게 퍼져나갔거든.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지금 지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소설적인 설정이 기온이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고 화성으로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성 개척민들은 거기서 땅 까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캔디를 복용을 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런데 캔디를 압도하는 추제트가 나오자 이제는 완전히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그 자아 정체성이 파머 알드리치가 만들어 온 슈퍼 가상에서 보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서의 증거가 세 가지 성은 의수, 가짜 치아, 가짜 안구,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필립 K 딕의 묘사에서 이 사람들이 자아적인 공포, 내가 지금 나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는 지점과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과학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우리를 속일 때,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그건 때는 늦었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설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단히 걸작이었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게 읽지 않았나 싶어요. 이 파머 알드리치의 세 가지 성은이요. 그래서 꼭 기회 되시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필립 K 딕의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